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줄게.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야. 한마디로 약속을 하는 거지. 그 약속을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정확하게 남김으로써 추후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법적 다툼에 대해 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을 한다 해도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 만약 기간제나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냐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쓸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야.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아. 쉽게 말해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중에서 법에 미달되는 조건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 치과에서는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하게 될 텐데 5분,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돼.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 근무가 된다? 그러면 다른 수당들과 계산을 해서 통상임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을 해서 추가 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따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야.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해. 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1일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주휴수당을 안 지키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만약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개근을 했다고 하면 40시간이 기준이라고 했지. 그래서 40시간 분에 20시간을 일하니까 분자에 20시간을 넣고 곱하기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치면 8시간을 곱해준 다음 시급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주휴수당이 나올 거야. 월급제로 받는 사람도 당연히 주휴수당이 있어. 그런데 월급제로 받는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을 더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봐야 돼. 최저임금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줄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야.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야. 1급, 하루에 8시간 근로를 한다고 쳤을 때 일당으로 환산을 하면 78,880원이야. 주 40시간 일한다는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 206만 740원이야. 자,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를 하면 돼. 1350으로 전화를 해도 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미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금액으로 협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계약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수습기간이 있을 텐데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 감액할 수 없어.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기간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 이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돼.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줄게. 자, 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다 받아야 임금체불이 아닌데,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 임금을 제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올라가게 되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센터에 신고를 하면 돼.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지원제도가 있는데, 간이로 대신 지급해준다라는 뜻이야.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야. 그 지급 절차를 알려줄게. 첫째, 고용부에 체불임금을 신고를 해.
둘째, 체불금품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한 다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을 해도 돼. 그 다음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간이대 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 첫째,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 둘째,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일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셋째,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란 체불 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야.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야. 그럼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할게.